시작합시다. 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 명사절 봤죠? 오늘은 관형절의 종류 두 가지가 있거든요. 관형절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부사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길진 않아요. 자, 명사절 살펴봤고, 오늘은 관형절 볼 차례입니다. 자, 관형절은 어떤 기능을 하겠어요? 문장 내에서? 그렇지. 관형어가 하는 기능을 하겠죠? 관형어가 하는 기능은 체언을 꾸며주는 거니까, 자, 관형절이 어떤 것인지 예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현경이가 천재라는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견문장을 볼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선생님이 무엇부터 보라고 했죠? 서술어부터 보라고 했죠? 이 문장의 서술어는 뭐예요? 들었다가 서술어입니다. 주어는요? 그치? 주어는 나는이고요. 무엇을 들은 거예요? 현경이가 천재라는 소문, 목적어는 소문이 돼요. 듣다라고 하는 동사는 목적어도 필요로 하죠? 그치?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그래서 나는 소문을 들었다라고 해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닥 문제가 없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쵸? 그런데 현경이가 천재라는 이라고 하는 이 두 어절이 뭘 꾸며주고 있어요? 소문이라고 하는 이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고 있죠. 가만 봤더니 현경이가 천재라는 이라고 하는 이 두 어절은요, 무슨 관계예요? 현경이가는 뭐야? 천재다 하잖아. 주술 관계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절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절인데 어떤 기능을 한다?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절, 그래서 관형절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죠? 관형절을 만드는 절차는 간단합니다. 우리 명사절 만들 때 무슨 어미 있었죠? 명사절 만들 때 무슨 어미를 썼어요? 음과 기, 명사형 전성어미 또는 명사형 어미라고 한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쓰인 는 있잖아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부릅니다. 자, 관형사형 어미에는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사실 그 1학기에 어미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크게 이 네 가지 종류를 기억하면 되거든요. 은는을턴 기억할 수 있겠죠? 은는을턴. 이 네 가지의 유형의 관형사형 어미가 있습니다. 근데 왜 네 가지씩이나 있을까요? 기능의 차이가 있겠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제의 차이입니다. 그쵸? 자, 예를 들어서 먹은 하면 여러분 시제가 뭐로 느껴져요? 과거의 느낌이 들죠? 그쵸? 자, 먹는 하면 어때요? 먹는 현재, 먹을 미래, 먹던 과거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쵸? 이런 시제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동사에 관한 거고 형용사의 경우는 어떨까요? 형용사. 형용사는 좀 다릅니다. 보세요. 예쁜 하면 여러분 이게 과거예요? 예쁜 하면 뭐야? 예쁜 신발, 예쁜 컵 했을 때 이게 과거예요? 뭐야? 현재잖아요, 현재. 그쵸? 은을 썼을 때 그 어간이 형용사라면 그거는 시제를 현재를 갖습니다. 반면에 는을 쓸 수 있나요? 예쁘는 이런 말 있어요? 예쁘는 이런 말은 없죠. 관형사형음이 는을 쓸 수 없다. 이게 바로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기준이었던 거 기억납니까? 그렇죠? 자, 예쁠 어때요? 예쁠 되잖아. 그렇죠? 예쁠 것 같은데, 그렇지? 아직 봤어 안 봤어? 보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과거야, 현재, 미래야? 미래. 미래의 상황을 추측하는 미래 시제를 갖게 되고요. 예쁘던 과거의 의미를 갖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시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여러분 이제 관형절의 종류를 두 가지 살펴볼 텐데 그 전에 관형절의 성격을 하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선생님이 절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요. 절은 둘 이상의 어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뭐를 갖춰야 된다 했어요? 그렇지. 주술 관계를 갖추고 있는 거 우리가 절이라고 부른다 했죠? 그런데 관형절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는 예쁜 신발을 샀다 라는 문장을 보면 그치? 자,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는 녀석이 뭔지 보이죠? 왜 이렇게 초점이 안 맞아? 네. 초점이 안 맞아? 위에가 안 보여. 오케이. 자, 예쁜 신발을 샀다라고 하는 문장을 보면
예쁜이 지금 신발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아, 얘 관영어구나 라고 할 수 있죠. 문장성분 관영어 맞습니다. 그런데 예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품사가 뭐라고 있어요? 관형사입니까? 뭐라고? 형용사지. 형용사면 용언이죠. 용언은 기본적인 성격이 뭐라고 있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했어요? 서술성을 갖는다 했지. 서술성을 갖는다는 것은 곧 문장 성분으로서 뭘 갖게 된다는 얘기야? 주어가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 예쁘다의 주어가 뭐예요? 뭐가 예쁜 거야? 신발이 예쁘다. 그 말인 즉슨 얘는 한 개의 어조로 구성되어 있지만 주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생략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절로 볼 수 있다는 거지. 그 관형절은요, 이처럼 이 관형어 그 자체가 관형절이 될 수도 있어요. 한 개 어절이. 이해됐어요? 왜냐면 주어가 생략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쵸? 그것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관형절의 종류를 살펴볼 건데요. 관형절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동격 관형절과 관계 관형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동격 관형절부터 살펴볼게요. 자, 동격 관형절이라고 하는 것은 왜 안 되냐? 고장났나? 자, 동격 관형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말합니다. 관형절의 꾸밈을 받는 명사가 곧 관형절이 뜻하는 바와 같은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관형절은 어쨌든 뒤에 오는 명사를 꾸미게 되어 있잖아요. 그 명사의 뜻과 관형절이 의미하는 바가 같은 걸 말해요. 근데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예시를 보면 아, 이게 동격 관형절이구나 알 수 있거든요. 볼게요. 그는 우리가 먼저 적을 공격하자는 제안을 했어. 에서 여러분 관형절 보이죠? 어디가 관형절이겠어? 우리가 먼저 적을 공격하자는 이 바로 관형절이죠. 그럼 얘는 뭘 꾸며주고 있습니까? 제안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근데 제안이 어떤 제안인데? 우리가 먼저 적을 공격하자는 제안이잖아. 즉 이 제안과 얘는 뭐야? 같은 거야. 그래서 동격 관형절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이런 거 우리가 동격 관형절이라고 하는데 보통 여기에 오는 그 체언이 어떤 것들이 오냐면 뭐 소문, 사실, 뭐 기억 이런 단어들이 왔을 때 앞에 동격 관형절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체언의 종류를 외우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 앞에 말과 앞에 오는 관형절과 뒤에 오는 체언이 같은 것일 때 우리는 같을 동자를 써서 동격 관형절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관계 관형절이 무엇인지 보면 더 확실해질 텐데요. 관계 관형절은요. 앞에 오는 관형절과 뒤에 오는 그 체언 간의 관계가 동격 관형절에 비해 밀접해. 어느 정도로 밀접하냐면 거의 피를 나눈 사이야. 피를 나눈 사이. 자, 왜 그런지 이야기해 볼게요. 자, 관계 관형절이라는 것은 관형절의 꾸일 받는 뒤에 명사가요. 곧 앞에 관형절의 일부 문장 성분이 될 때 관계 관형절이라고 해요. 피를 나눈 사이란 얘기지. 그렇죠? 문장 성분 피같이 중요한 거잖아. 그렇죠? 그게 없으면 문장이 안 되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도엽이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 관형절 찾아보세요. 이마에 흐르는 이죠. 그렇지? 자, 이 이마에 흐르는이 뭘 꾸며줍니까? 땀이라고 하는 체언을 꾸며주는데 그러면 이마에 흐르는이 여러분 관형절이라고 했죠? 그렇지? 서술어는 뭐야 그러면? 흐르다죠? 이마에가 주어입니까? 이마에는 뭐예요? 부사어잖아. 그럼 이마에 흐르다 이건 주술관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절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절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 근데 뭐 했다고 보는 거야? 생략됐다고 보는 거야. 생략되는 건 있다 없다? 있는 거다. 있는 거다. 그러면 이게 생략하는 이유는 뭐야? 독자든 또는 청자든 아 주어가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 때 생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 주어 뭐예요? 바로 땀입니다. 땀이 이마에 흐르답니다. 이해되죠? 자, 관형절에 꾸밈을 받는 명사가 곧 이 관형절에 뭐가 됐어요? 주어가 됐잖아. 그렇죠? 자, 이 서술 자, 다시 이 서술어 흐르다의 주어가 바로 뒤에 오는 명사일 때 우리는 관계관형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관계관형절이 될 때, 관계관형절이 올 때 뒤에 오는 명사가 될 수 있는 문장 성분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주어 얘기했죠? 또 뭐가 될 수도 있냐면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요. 부사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은 하면서 어떤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관형절이 어디예요? 뭐라고? 이순신 장군이 만든이잖아. 얘가 뭘 꾸며줘요? 거북선을 꾸며줬죠? 동격 관형절인가요? 거북선이 곧 이거예요? 아니지. 그죠? 자, 그럼 얘를 문장으로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순신 장군이 만들다야. 완전한 문장입니까? 아니지. 뭐가 필요해? 목적어가 필요한데 생략되어 있단 말이야. 왜 생략됐겠어? 우린 다 알거든. 목적어가 뭔지. 뭐예요? 바로 거북선이 목적어가 됩니다. 즉 얘가 앞에 관형절의 문장 성분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걔를 뭐라고 하냐면 관계관형절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쵸? 자, 목적어도 되고요. 자, 그리고 홍준이가 책을 산 서점은 봉황설입니다. 이런 문장이 있다 칩시다. 자, 그럼 여기도 관형절이 있죠. 어디야? 홍준이가 책을 산이 바로 관형절이죠. 얘가 지금 뭘 꾸며주고 있어요? 서점이라고 하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죠. 물론 이 관형절은요, 홍준이가 책을 샀다라고 해서 불완전한 문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뒤에 오는 체언을 보자고. 이 서점은요, 이 관형절의 일부 문장 성분이 될 수도 있죠. 뭐? 서점에서. 그죠? 홍준이가 서점에서 책을 사자라고 하는 문장이 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부사어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관계관형절로 보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요, 이런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동격관형절은 그 자체의 문장 성분이 대부분 갖춰져 있어요. 반면에 관계관형절은 부족한 문장 성분이 있습니다. 특히 뒤에 오는 명사가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할 때는 부족한 문장 성분이 관형절 안에 있겠죠. 반면에 아까 홍준이가 책을 산 서점은 봉황설입니다 라는 문장에서 서점은 부사어가 됐잖아. 그런 경우에는 부족한 성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앞에 관형절의 문장 성분이 되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니?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동격관형절, 관계관형절로 이 두 가지 종류의 관형절을 설명했는데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긴 관형절, 짧은 관형절을 구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간단합니다. 자, 볼게요. 이미 사용한 예시를 통해서 볼게요. 자, 그는 우리가 먼저 적을 공격하자는 제안을 했어. 이게 바로 긴 관형절인데요. 왜 긴 관형절이라고 부르냐면 이 관형절을 자세히 뜯어보면 우리가 먼저 적을 공격하자, 이거 여러분 이 자체로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문장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 공격하자, 바로 이 자가 뭐냐면 종결어미입니다. 문장을 끝내주는 종결어미인데 그 뒤에 뭐가 붙었어요? 관형사형어미 는이 붙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긴 관형절이라고 불러요. 어미 뒤에 또 어미가 없으니까 길어졌잖아요. 반면에 밑에 보세요. 이마에 흐르는 같은 경우는 이마에 흐르다 대신에 다라고 하는 종결어미 대신에 뭐가 붙었어요?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죠. 즉 어간 뒤에 어미가 붙은 형태예요. 어미가 두 개 나온 게 아니야. 그쵸? 자, 용언 어간 뒤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었기 때문에 짧다. 말 그대로 짧은 거야. 얘는 어미가 온 다음에 또 어미가 왔으니까 길어졌고요. 얘는 어간 뒤에 바로 어미가 붙었으니까 짧아졌다. 그래서 짧은 관형절, 긴 관형절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없겠죠? 그쵸?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풀게요. 자, 보기에 기억부터 리을을 바르게 분류한 것을 골라보자입니다. 자, 일단 동격관형절에 해당합니까? 아니오니까 여기 들어갈 건 뭐겠어요? 관계관형절에 해당하는 절이 나와야 되겠죠? 자, 관형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원래 문장의 종결어미가 그대로 유지됩니까? 아니오라는 것은 종결어미가 떨어지고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는다는 거지. 그 말은 짧은 관형절이라는 뜻이고요. 동격이겠죠? 그렇죠? 동격 관형절에 해당합니까? 얘니까. 그렇죠? 동격일 겁니다. 자, C에 들어갈 것은 뭐겠어? 긴 관형절에 동격 관형절인 예시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1번 볼게요. 자, 힘찬 함성이 운동장에 울려 퍼졌다. 선생님이 말했지만 저렇게 한 개의 어절도 뭐가 될 수 있다?
관형절이 될 수 있다. 그쵸? 한계어절로 돼 있다고 해서 선생님 저건 절이 아니잖아요 하면 안 됩니다. 관형절은 가능합니다. 주어가 뭐 돼 있는 걸 보는 거야? 생략된 것으로. 실제로 뒤에 보면 힘찬 뒤에 함성이 바로 이 문장에 뭐가 돼요? 앞에 관형절에 뭐가 돼요? 주어가 되잖아. 뭐야? 함성이 힘차다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기억은 뭐예요? 관계관형절에 들어가야겠죠? 그쵸? 자, 누나는 자동차가 전복된 기억을 떠올렸다. 자, 기억이 어떤 기억이야? 자동차가 전복된 기억이죠. 그러니까 기억과 앞에 관형절의 의미가 어때요? 같지? 그쵸?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동격 관형절이에요. 자동차가 전복되다. 이것만으로도 완결된 문장이잖아. 그쵸? 기억이 앞에 관형절의 일부 문장 성분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는 동격 관형절인데 긴지 짧은지 따져볼까요? 짧지? 네. 전복돼 뒤에 니은이 붙었으니까. 그쵸? 어간 뒤에 붙은 격이니까. 그래서 짧은 동격 관형절인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자, 디귿. 나는 형이 조사한 자료를 보고서에 인용했다. 형이 무엇을? 자료를 조사했다. 그쵸? 형이 자료를 조사했다니까 그치? 목적어가 되죠? 그러니까 관계관형들입니다. 그쵸? 마지막 정답 이미 나왔죠? 몇 번이야? 4번이겠죠? 기억 디귿 니은 나왔으니까. 자, 얘가 이제 긴 관형절이면서 동격 관형절인지 확인하면 되는데, 내가 그 일을 한다는 사실은 확실히 변함이 없다. 자, 내가 그 일을 한다. 이거 뭐 그 자체로도 완벽한 문장이고요. 사실을 지금 꾸며주고 있죠. 사실이 곧 뭐야? 내가 그 일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동격 관형절이고, 한다라고 하는 종결음이 뒤에 능이 붙었으니까 긴 관형절까지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자,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기 1에 기억부터 디귿과 보기 2에 A부터 E의 밑줄 친 부분을 올바르게 짝지는 것을 골라보라고 하는데, 보기를 간단히 훑어봤더니 뭐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관계관형절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 두 번째 문단을 보니까 관형절 내에서 주어가 생략된 경우도 있지만 목적어가 생략된 경우도 있고 부사어가 생략된 경우도 있다. 자, 관계관형절에 선생님이 말했죠? 뒤에 오는 명사가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부사어가 되는 예가 있다라고 설명했잖아요. 각각 찾으란 얘기예요. 이해됐죠? 자, 1번 A부터 볼게요. A. 자, 이것이 우리가 멧돼지를 잡은 몽둥이이다. 자, 뒤에 몽둥이가 꾸밈을 받고 있죠? 몽둥이는 앞에 관형절에 뭐가 될까요? 우리가 멧돼지를 뭐로? 몽둥이로 잡은 거야. 그치? 네. 그러면 몽둥이로는 문장 성분이 뭐예요? 부사어죠. 그쵸? 그러니까 A는 어디 가야 돼요? 여기 가야 되겠네. 디귿에. 자, B. 어제 나는 그 소설가를 아는 친구와 만났다. 친구가 누구를 알아요? 그 소설가를 알다죠. 그럼 친구는 이 문장에 뭐가 돼요? 앞에 관형절에 주어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와야겠네요. 자, C. 쉽죠? 자, 형은 내가 이름을 적어놓은 가방을 탐낸다. 내가 이름을 어디에 적었어? 가방에 적었어. 그러면 C는 어디 가야 될까요? 여기 와야 되겠죠? 자, 이미 정답 나왔죠? 뭐야? 5번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A, C가 나왔으니까. 자, 그럼 나머지 D, E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요즘 키가 큰 학생들이 과거보다 많아졌다. 키가 큰 게 누구예요? 학생들이죠. 학생들이 키가 크다죠. 그러면 이 학생들은 뭐야? 주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자, 마지막 2. 목적어야 될 텐데 볼게요. 아이들이 먹는 음식의 위생은 더욱 중요하다. 아이들이 무엇을 먹어요? 음식을 먹죠. 목적어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확실하네요. 자, 이 문제 풀고 이제 부사절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기억부터 비읍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고 하는데, 자, 이 문제는요, 관계관형절과 동격관형절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일단 1번 볼게요. 기억은 그 자체로는 문장을 이루는 필수 성분을 모두 갖춘 절이라고 할 수 없군이라고 했어요. 그 말인 즉슨 기억은 뭐여야 된다는 거야? 관계관형절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동격관형절은 다 갖추고 있어요. 자, 기억 봤더니 큰 소리로 우는 이에요. 뭐가 없어? 주어가 없죠. 주어 뭐야?
I가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관계관형절이고요. 얘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모두 갖춘 절이 아니에요. 주어가 없어요. 자, 2번. 니은과 비읍은 각각 그것이 꾸며주는 체언인 사실과 소문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 이 말인즉슨 니은과 비읍은 뭐여야 된다는 얘기야? 동격관형절이라는 얘기야. 꾸며주는 체언이 곧 이거야 된다는 거잖아. 그죠? 꾸며주는 체언과 이 내용이 같아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니은 볼게요. 네가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사실이 뭐예요? 네가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야. 동격이죠. 비읍. 그가 주변의 이웃을 도와주었다는 소문이 마을에 돌았다. 소문이 내용이 뭐예요? 그가 주변의 이웃을 도와주었다는 게 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격관형절 맞습니다. 자, 니은, 디귿, 비읍은 관형사절 내에 생략된 성분이 없군. 니은, 비읍은 여러분 동격관형절인 거 확인했죠? 위에서 확인했잖아, 니은, 비읍. 그러면 니은, 비읍은 볼 것도 없이 뭐 생략된 성분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뭐만 보면 돼? 디귿만 보면 돼요. 그죠? 디귿도 동격관형절인지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한 사실이 놀랍다. 어때요? 사실 얘 니은과 디귿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의 차이일까? 니은과 디귿의 차이는 짧으냐 기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동격관형절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비읍은 모두 동격관형절이기 때문에 생략된 성분은 없다. 맞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생략된 체언의 성분을 볼 때 기역, 미음과 달리 리을에서는 관형사절이 꾸며주는 체언이 관형사절의 목적어에 해당하는군이라고 했는데 기역은 이제 주어였죠. 미음 볼게요. 미음. 학교 뒤뜰에 피어있는 철쭉이 나에게 무척 인상적이었다라고 했는데 철쭉은 앞에 관형절에 뭐가 됩니까? 주어가 되죠. 철쭉이 피어있는 거잖아. 그렇죠? 철쭉이 학교 뒤뜰에 피어있다라는 문장이기 때문에 주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리을이 이제 목적어인지 보면 되는데 리을의 꾸밈을 받는 체언이 목적어인지 보면 되는데 리을. 내 친구가 빌려준 책을 무척 흥미롭게 읽었다. 자, 친구가 뭐 했다고? 책을 빌려줬다고. 책이 바로 이 관형절에 뭐가 돼요? 목적어가 되죠? 그러니까 4번 설명은 맞네. 기역미음과 달리라는 것은 기역미음은 주어가 됐고요. 리을에서는 뭐가 됐어? 목적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뭡니까? 5번인데 확인해 보면 돼요. 자, 니은 디귿이에요. 니은 디귿. 니은 디귿 아까 확인했지만 뭐의 차이밖에 없었어요? 길고 짧은 차이밖에 없었어. 근데 설명 보니까 동일한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사절이 관계관형사절이 되기도 하고 동격관형사절이 되기도 한다라는 설명은 완전 틀린 설명이죠. 그렇죠? 틀린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형절 문제 봤고요. 부사절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부사절도 여러분 거의 복습이에요. 다 이미 공부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사절로 안긴 문장. 부사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부사어의 역할을 하겠죠. 부사어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주로 용언을 꾸며줍니다. 그렇죠? 문장 자체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부사어인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형과 달리 똑똑하다. 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나는 똑똑하다야. 주어 서술어만 있어도 돼요. 이 문장은. 그렇죠? 주어 서술어만 있어도 되는데 굳이 뭘 썼어요? 형과 달리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죠.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봤더니 형과 달리는 지금 2개 이상의 어절이죠. 그죠? 2 이상의 어절입니다. 여러분, 형과는 뭐 각각 어절을 문장 성분으로 나누면 형과도 뭐예요? 부사어로 볼 수 있죠. 그지? 근데 형과라고 하는 얘가 지금 똑똑하다를 꾸며주고 있습니까? 뭘 꾸며주고 있어요? 달리라고 하는 얘를 꾸며주고 있다는 거죠. 즉 달리도 뭘까? 서술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지? 서술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용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형과 다르다인데 뭐가 없어 지금?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생략이라고 했죠? 여러분 저거 주어가 뭔지 다 알걸요? 누가 형과 달라? 내가 형과 나는 형과 다르다 에서 나는이 지금 바깥 주어와 겹치기 때문에 생략된 문장으로 보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렇죠? 근데 얘가 부사절이 되기 위해서 마치 명사절에서는 명사형 전사어미가 쓰이고
관형절에서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쓰였듯이 얘도 다르 뒤에 뭐가 붙었어요? 이라고 하는 어미가 붙었습니다. 이라고 하는 어미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부사형 전성어미라고 부르자는 거죠. 이해됐죠? 그죠? 근데 선생님, 형태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거 혹시 기억납니까? 르로 끝나는 어간 뒤에 모음어미가 왔을 때, 르가 뭐로 바뀐다? 리을, 리을로 바뀌는 현상. 무슨 불규칙? 르불규칙 활용이었잖아. 기억나죠? 그렇죠? 여기 또 나왔습니다. 달리의 형태가 된다는 거죠. 자, 한 가지 예를 또 볼게요. 자, 우리는 비가 와서 학교에 안 갔다. 이 문장도요. 우리는 학교에 안 갔다가 핵심이야. 이것만 있어도 돼요. 근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비가 와서라고 하는 말이 안 간 사실을 도와줍니다. 그렇죠? 안겨있죠? 문장 안에 안겨있잖아요. 그래서 안긴 문장 부사절로 볼 수 있는데 얘가 부사절이 될 때도 오다의 오라고 하는 어간 뒤에 뭐가 붙었어요? 아서라고 하는 어미가 붙었어요. 얘도 지금 부사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도 뭐로 본다? 부사형 어미로 보면 되는데 실제로 선생님이 국어사전에 이 아서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1번 시간적 선후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성어미라는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부사형어미라는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 아까 위에서 봤던 달리의 이는요 어미라는 설명조차도 없어. 이 찾으면 전미사라는 설명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자, 그 이유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우리는 비가 와서 학교에 안 갔다라는 문장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원래 사실 이 문장은요 선생님 부사절 설명하기 전에 이어진 문장에서 설명했던 거 기억나요? 비가 와서 우리는 학교에 안 갔다라는 문장을 여러분한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 문장을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억나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의 특징은 뭐예요? 앞뒤 문장 바꾸면 말 안 되지. 근데 앞에 문장을 뒷문장 속으로 넣으면 어때요? 말이 되지. 그죠? 그러면 앞에 문장을 뒷문장 속에 이렇게 넣었을 때 얘는 더 이상 이어진 문장인가요? 얘는 이제 더 이상 이어진 문장을 말하면 안 되지. 뭐가 되는 거야? 안긴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긴 문장 5가지 종류 중에 뭐라고 말한다는 거야? 부사절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사실상 의미가 달라요? 의미 다르지 않아요. 같은 의미인데 그냥 그 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위치에 오느냐의 차이란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 학교 문법,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교 문법의 입장에서는요. 야, 이 어쨌든 안긴 문장에서는 이건 부사절로 부르기로 하지 않았냐. 그럼 이때 쓰인 이 어미들은 뭐라고 불러야 된다? 부사형 어미로 봐야 하고, 이렇게 이어진 문장일 때는 기능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지만 이어진 문장일 때만 우리가 연결어미로 보자라는 게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의 문법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설명이긴 해요. 그죠?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이건 안긴 문장이니까 부사형 어미, 그죠? 이어져 있으니까 종속적 연결어미 이렇게 보는 게 맞잖아. 그런데 선생님 아까 찾아본 게 뭐였어요? 사전이었지? 사전은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사전을 만드는 사람이야. 막 설명이 긴 게 좋아? 아니면 간명한 게 좋아? 간단 명료한 게 짱이잖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야, 기능이 똑같은데 기능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은데 그냥 연결어미가 그냥 그 부사절을 만드는 걸로 하자. 부사파생 접사가 원래 이는 부사파생 접사밖에 없거든요. 부사파생 접사 2가 그냥 절 만드는 것으로 그냥 하면 안 되니? 가 바로 표준 국어 대사전의 입장이에요. 이 둘이 좀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굳이 따르자면 뭘 따라야 되겠어? 오른쪽 학교 문법의 입장. 어떻게 이게 더 쉬워. 그죠? 더 합리적인 설명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굳이 왜 국어 대사전의 입장까지 설명을 하느냐? 요새 수능 국어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 그죠?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이외의 내용으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어서 나쁠 건 없다. 그런 설명입니다. 이해됐죠? 자, 여러분 문제는요. 부사절 문제는 따로 부사절만 출제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인용절과 서술절까지 다 살펴본 다음에 다 합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